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에서 우위 구도를 지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 성인 2,045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42%의 지지율로 37%를 기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5%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대비 0.5%가량 상승하면서 여전한 저물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이후로 17개월째 1%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서 각종 경기 부양책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 12%가량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반등하면서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대기자금의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 또한 이달 들어 공급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하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종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삼성전자의 주가는 1%대 후반, SK하이닉스는 약 4%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1000%의 상승률, 그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본격적으로 저희 들어가기에 앞서서 시장 흐름 가장 먼저 짚어봐야겠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이 월가에는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그간 시장을 흔들었던 주요 리스크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경기 침체와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미국의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약 1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이 고용 쇼크를 진정시켰고요. 또 엔화 역시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엔캐리 청산의 둔화 기조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투심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반도체였는데요.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는 6% 이상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6.8%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런 미증시발 훈풍에 힘입어서요. 오늘 우리 시장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대 지수가 반등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 테마주의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장에서 전성과 수산, 또 코로나 관련주, 새롭게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1.5%가량 뛰어오르게 되면서 장 초반 대비 상승폭을 증가해가고 있고요. 어느새 2,595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동반 매도세를 보이게 되면서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기관은 7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렬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어제 약세 마감했던 코스닥, 오늘은 2.86% 더욱더 상승폭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고요. 76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순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널뛰기와 같은 시장 장세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보다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열심히 종목 상담 달려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으로 스피드 문자 상담을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간편한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여러분이 고민되시는 그 어떤 종목이든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다음 주 시장을 보다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정말 매일매일 희비가 엇갈리는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오늘 반등 정말 다행이지만요.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외국인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네요. 네. 또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이 선물 매도세에 밀리면서 지수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시장은 오늘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출발은 나쁘지 않았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출발 대비해서 그렇게 움직임은 없어요. 약간 밀리는 수준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상승은 좀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문제가 뭐냐면 아직 그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이 흐름 자체가 아직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거든요. 좋단 말이에요. 어제 뉴욕 증시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좀 이제는 반등의 포인트가 좀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엔캐리 같은 경우도 뭐 75% 이상, 4분의 3 이상이 청산이 됐다고 하니까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긴 하지만서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안정권으로 좀 판단은 되고 있고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없어요. 근데 안 도와줘요. 외인과 기관들이 수급적인 좀 부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질 않아요. 자리를 빨리 좀 다시 들어와서 앉아줘야 될 건데 전혀 그 모습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 상황상으로는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곧 돌아올 것 같긴 한데 다음 주가 확실한 좀 바닥 확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거의 뭐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일시적으로 해서 중요했었던 자리들을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와서 코스피 상황도 나쁘진 않은 모습인데요. 우선 빨리빨리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근데 다만 조금은 확인이 100%까지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양봉이에요. 그 전저점 자리를 지금 빠르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어제 그제부터 나왔던 흐름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 고점 자리는 여기 7월 말 자리 그리고 여기 자리인 8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800포인트까지는 우선 회복하는 게 올 거는 같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중동 리스크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12일, 13일 이렇게 다음 주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리고 이제 이란 대통령은 싸우지 마라라고 어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조금은 애매한 시장이긴 합니다. 확실한 것은 시장은 돌아왔으나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사실 이건 리스크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중동 리스크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봐야 되겠고 중동 리스크도 봐야 되는 그런 하루는 다음 주 8월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아쉽긴 하지만요. 다음 주에 보다 확실한 바닥 확인 시그널 나올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반등하는 시장 속에서 특히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이 더욱 뛰어 올랐을지 오늘도 새롭게 돌아온 이 장전 관심 테마 3가지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요. AI, 코로나, 그리고 부동산 정책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AI와 코로나는 이전부터 유명한 이런 테마였는데 또 오늘 급부상해준 부동산 정책 테마에 다소 물음표 그리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네, 8만 가구가량을 조금 유입이 될 것 같은데요. 12년 만인가요? 13년 만인가요?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는데 조금 이따 봐드리고 우선은 코로나 이슈가 끝나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 종목들이 어제 대부분 급등을 했고 저도 이제 영상으로 1부와 2부에 걸쳐서 2편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코로나 관련 전체 종목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지금부터 보셔야 될 코로나 관련주가 있습니다.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 여기서는 안 가르쳐 드릴 거니까 영상 한번 꼭 봐보세요. 자, 어쨌든 그린생명과학 오늘 움직임이 나쁘진 않아요. 차트 흐름에서 보더라도 이 전고점 자리가 여기 형성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물벽 자체가 존재하는 구간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거의 고점 자리거든요. 그래서 3,000원 정도 자리가 포인트였는데 그 자리까지 오늘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제약 같은 경우에도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뭐였나요? 치료제 이슈를 가지고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고 추가 흐름 자체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자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어요. 여기랑 이 자리가 뭐냐면 1차 저항선 자리에 전 고점 자리들, 그다음에 여기 매물벽이 존재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6,000원이 1차고 7,000원까지 열려 있는 그런 흐름이 조금 보입니다. 자, 그다음 또 보면은 블루엠텍도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크게 좀 돌파하는 모습이 좀 나와줬거든요. 야, 이렇게 되면은 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차트 크게 펼치면은 바닥에서 새롭게 돌리는데 이 종목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를 횡보했었어요.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된 종목은 아닌데요. 위로 벽 자체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한번 힘 받으면은 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분하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정도 우선 말씀드리고, 그다음 보면 진원생명과학도요. 오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빠지긴 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매물벽 자체가 조금 존재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가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매매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덕산하임 메탈, 한미반도체 등등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이닉스도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양호한데요.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늘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5.7% 출발했는데 살짝 밀리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크게 밀리지 않고 다시 찬찬히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하이닉스에서. 그렇죠? 조금이나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엔비디아도 그렇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좀 했잖아요. 아침에 올려드렸죠, 글을. 그 영향 받아서 오늘 대다수 종목이 올라가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쪽 관련 종목들이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에요.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종목들의 대부분이 다 급락이 나온 다음에 되돌림이기 때문에 시가를 올려칠 경우에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꽤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리하는 그 영향을 오전장에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짧게 끝날 이슈가 아닙니다. 짧게 안 끝나고 조금 단기로든 중기로든 앞으로의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계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돌려 세우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미 반도체 등등, 이오테크닉스 등등, DI, YC 등등 해가지고 관련 업종 내의 흐름이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참고 기다리셔야 할 때, 좀 답답하시더라도 조금은 기다려보자. 하지만 관련주들의 한미를 비롯해서 YC나 테크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맞다는 거. 특히나 테크윈 차트 보시면 바닥을 다진 이후에 121선자를 지키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잘 못 가더라도 한 번의 상승 가능성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계열의 업종 내 종목들은 중형주 등 다 마찬가지로 해서 홀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생겼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오늘 신원종합개발이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정말 잘 갔고요. 그다음에 사조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갑자기 또 상한가 흐름 근처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조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에 보고서 이제 늦게나마 붙여서 올려드렸는데 이게 하남시 쪽에 그 캐슬렉스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 갖고 있기도 하고요. 하남시 쪽에 좀 땅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슈화가 되면서 그 근처 땅이겠죠. 서울 외곽 쪽에 이슈가 되면서 조금 주가에 좀 탄력이 좀 붙어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은 많이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게 빠졌었던 이유가 대주주 좀 반대 매매 이슈가 생기면서 흘러내렸었던 모습이었는데 그 바닥을 확인하고서 올리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당연히 그린벨트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11%까지 1% 출발해가지고 11%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꽤나 재밌는 수익을 줬었는데요. 삼부토건은 완전 이 끝바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삼부토건이 지금부터 괜찮아 보이는 게 반대매매 이슈 자체는 아마 소멸될 거예요. 악재는 더 이상 사라질 것 같고요. 이 바닥, 쌍바닥입니다. 큰 쌍바닥에서 우크라 재건 이슈는 다시 화두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국회에서 좀 시끄러운 게 주가 조작 이슈를 가지고 삼부토건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사람들한테 좀 시선을 뺏겼어요. 그래서 SY 스틸텍이나 SY나 SG 등등의 종목들보다는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다 소멸됐기 때문에 주가의 반등 포인트를 보고서 삼부토건의 대응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종목들은 제가 매일 아침 8시경에 올려드립니다. 아래에다 올려드리고요. 들어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네, 보셔야 되니까 보시고 종목을 굉장히 많이 올려드려요. 테마 종목들 오늘 보셔야 될 테마는 이겁니다라고 올려드리거든요. 뭐 코로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바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코로나 관련주 말고 앞으로 보셔야 될 코로나 핵심 수혜주가 있어요. 아직 안 갔어요. 예. 그거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보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주도해줄 이 관심 테마까지 다 같이 낱낱이 밝혀봤는데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아직도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한 이 소외된 종목이 있었다니 참 의외입니다. 저도 참 궁금한데요.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가시면서 이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아직 밝혀지지 못한 황금 종목들 이 코로나 테마 부각돼 보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도 이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요. 이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 거뒀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수익률 탑 10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대형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총 상위단을 보자면요. SK하이닉스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약 4.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어느새 2%대 상승불 켜고 있고 현대차는 3.3%대. 오늘 종목 흐름이 굉장히 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시장이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좀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우선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의 움직임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좀 봐야 될 게 제가 다음 주까지는 시장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 상황상으론 뭐 분할 매수 차원이 나쁘진 않다라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진짜로 안전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상황을 보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대차 얘기는 꾸준하게 드렸던 게 현대차의 이 박스권 자리의 돌파가 참 중요한데 그 자리에 안착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한 달 반가량의 가격대예요. 그쵸? 여러 번 말씀드리죠. 돌파의 저항 자리에 그쵸? 돌리면서 깼지만서도 다시 여기서 안착이 나왔죠. 요 자리 안착이 나왔어요. 여기 가격대가 한 23만 후반대 자리였는데 올렸거든요. 오늘 자리에서. 어제까지는 조금 애매했는데 오늘 올려놨어요. 그러면 조금만 힘내고 가면서 여기 상단 자리 라인이 25만 원 초반 자리인데 여기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이런 그림을 예측해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기아랑 비교했을 때 기아보다는 현대가 낫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만 보시라고 강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에코프로 라인들이 움직입니다. 뭐 시장에서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 엔솔은 근데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가 지금 8%대 가까이 BM이랑 같이 움직여요. 에코프로 머티는 14% 급등이 나오는데요. 굳이 이슈를 잡자면 뭐 2차 전지, 뭐 캐즘 이슈도 있고 조금 시끄럽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이슈가 조금 생겼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테일러 스위프트가 SNS에 사진을 좀 몇 장을 게재했는데
그게 해리스 후보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좀 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일전에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지지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지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전부터 그렇게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테일러 스위프트 경제 효과 아시죠? 한번 공연을 하면요 조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 이슈를 통해서 해리스 지지율이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인가 싶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뭐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좀 묻어가는 이슈라고 할까요? 그런 흐름이 있기도 하고 시장도 원체 바닥을 좀 확인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는 조금은 우위에 있는 모습이 현재 좀 보이다 보니까 영향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하반기부터의 실적 개선세를 좀 봐야 되는데 그 흐름도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우선 요즘에 근데 전기차 자꾸 화재 이슈 때문에 조금 시끄럽긴 하거든요. 근데 또 보조금 이슈도 있어요. 뭐냐면 국내 정부 정책으로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위험한 확인되지 않은 배터리 업체에는 자동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중국산 배터리 쓴 차에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래저래 좀 복합적인 게 많이 묻어나 있기는 한데요. 2차전지주들도 바닥은 확인되면서 가는 그림이 있으니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고 조금 안도감 가지시고 차분하게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대형주 위주로 흐름 한번 짚어봤는데요. 비단 대형주뿐만이 아니죠.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미드캡 또 스몰캡까지 낱낱이 꿰뚫어 보시기로 유명합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31,000원 그리고 30%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9%가량 급등 나오게 되면서 24,9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한화솔루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매수하셨던 게 사실 나빴었던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원체 조금 시장 자체가 좀 힘들었었던 건 있고요. 종목도 이 정도 자리면은 뭐 나름 큰 바닥에서 사실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종목은 태양광 업황 쪽 자체가 나빠지지 않아요. 좋아집니다. 좋아지기 때문에 바닥에서 튀고 올라가는 그림 분명히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네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해리스가 되면 더 좋죠, 사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우선 그래도 바닥에서 돌리는 그림을 조금 포착은 좀 되고 있다. 쉽게 이제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다는 점 참고하시고 홀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올라치게 되면은 그래도 매수가 근처는 갈 거예요. 3만 원부터 해서 얼마까지? 한 34,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까지는 기억하시고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애청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노루페인트 매수가는 1,550원에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코멘트를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적정한 매도가 제시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문가님, 어떤 답변이 필요할까요? 네, 이게 뭐 이슈라고 뭐 붙자면 뭐 굳이 만들어 보자면 뭐 재건 이슈를 붙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건자재 건축 쪽 관련해서 뭐 이슈도 있고 댐 이슈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댐을 13개인가 14개인가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 또 바닥은 차트 보면요. 바닥은 좀 체크가 되면서
돌리는 건 나왔어.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어서 매수하신 구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그림은 있어요. 이게 종목의 큰 틀에서의 움직임이에요. 큰 바닥을 좀 확인하고 가는 그림이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크게 이제 큰 4개의 바닥이라고 판단을 하고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돌려세우면서 첫 바닥, 두 번째 이렇게 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매수를 할 때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가 매수하기가 참 좋은 자리예요. 근데 이탈이 크게 나왔어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이탈을 나오면 보통 이 자리는 보통 선수들은 손절을 쳐요. 그리고 여기 자리가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또 이탈하면 손절을 쳤다가 이 자리로 올라오면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자리에서는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10%시잖아요. 근데 단가가 지금 9,000원이고 1,500원이시란 말이에요. 10%더 사시면은 9,700원 될까요? 9,600원 될까요?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단가가.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다시 지우고 볼 때, 다시 지워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볼 때 차트 움직임을 따라보자면 내려왔다가 돌려세울 때 여기 하단 자리 있죠, 이 자리. 이 자리까지는 반등 포인트가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면 단가를 낮춰주셨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하기에 좀 부담스럽다. 본인의 원칙상 10% 이상은 안 한다 판단하신다면 그대로 홀딩하셔도 돼요. 홀딩하셨다가 여기 보면은 그래도 다행인 게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완전 꼭대기 아닌데 10,000원 넘어가는 그림은 다시 한번 있을 거예요. 이 자리가 또 걸리기도 하네요. 계속 걸리는 자리가 있는데 10,000원에서요. 11,000원, 1,500원? 이 자리의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기다려 보시면. 그래서 이 자리 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거나 정리하고 나오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단가를 좀 낮추시고 빠르게 올라올 때 정리하시거나. 이거는 개인 판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문자로 들어온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셀바스 AI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1,000원 그리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12%대 강한 급등 나오면서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이셀바스 AI의 디지털 학습 플랫폼 이셀펍이 2024 부산교대 에듀테크의 실증 제품으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소 단가가 높으시다 보니까요. 앞으로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단가는 21,000원이시고 매수하시고 나고 계속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이 이렇게 라인은 잡혀 있어요. 16,500원 정도 자리가 16,000원일까요? 그 자리가 손절 라인으로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급락 나왔다가 되돌림 반등 나와주면서 이슈 터지고 다시 가는데 거래량이 죽어 있었던 거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붙었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올해부터 거래량인데요. 보시면 아예 이제 없었잖아요. 없다가 이게 이제 붙었어요. 그죠? 붙었는데 내다 꽂다가 올라가 꽂다가 다시 올렸거든요. 거래를 다시 붙였거든요. 그리고 올라치다 떨어질 때 거래량은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거 위에서. 요거는 차트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고 시총이 얼마죠? 잠깐만요. 시총이 3,500억이라 기간 대응인가 외인 대응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대응을 해주나요? 기관이 일부 프로그램 매수 쪽인가? 그리고 외인을 팔긴 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살짝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확실한 것은 거래는 붙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 자리 있죠. 제가 라인 그어놓은 16,000원 중반까지는 반등이 있을 거고 그 자리 돌파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20,000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 움직이는 걸 우선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는지 다시 봐야 되는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는 17,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이게 17,000원 정도 올라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손절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닥에서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약간 흔들리더라도 다시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아닌 것 같고 홀딩하셨다가 17,000원 넘어가거나 18,000원까지 가는 그림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수급이나 상황 보고 다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은 유선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원익 IPS 38,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네, 원익 IPS 38,000원에 10%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바닥 확인하고 되돌리는 흐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나쁘지 않은데 오늘 상승폭이 다만 조금 아쉽네요. 앞으로 이 반등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예. 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가 고민이세요? 원익 IPS가요, 38,000원에 샀는데요. 네. 그 가격이 올 수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예, 다들 보통 그렇죠. 자, 근데 그 매수하신 가격 구간이 뭐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에요. 네. 좀 많이 좀 고점으로 갈 때 매수하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장 많이 흔들릴 때도 나름의 조금 버티면서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저는 양호했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네. 차트 봐도 2022년 바닥부터 해서 빠질 만큼 다 빠지면서 되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보실 때 하나 팁을 드리면 혹시 핸드폰으로만 주식하세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트를 좀 가로로 크게 보실 줄 아시죠? 핸드폰 네. 눕히면 되니까 차트 펼쳐놓고 그거 보이니까 그 상황에서 TV 한번 봐보세요. 네. 라인이 여기 큰 바닥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바닥이 세 번째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맞춰 본다면 더 이상 빠지긴 사실 힘들어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이럴 경우에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바닥이 높아져 갈 때 고점 자리도 높아져 가는 그림은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자리가 사실 지금보다 최고점 자리보다 높게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원익 IPS는 여기 44,850원 자리가 최고점인데 저기 자리 넘어가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보셔야 될 자리는 저는 우선은 조금 참 답답하게도 매수가 근처까지 우선 올 거예요. 네. 매수가 근처 한 38,000원대까지는 올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더 가는 그림인지 아닌지. 아, 그래서 우선 지금 어쩔 수 없는 게 38,000원 갔을 때 주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단기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좀 가져가 본다 하시면은 4만 원 넘어가는 그림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은 걸려도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맞아요. 아, 예. 그래서 우선은 감사합니다. 뭐 지금은 딱히 걱정할 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그러면은 저희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저희 다날 들어와 있는데요. 3,672원에 7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피지사들이 TMF 사태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냈었죠. 다행히도 다날은 좀 발빠른 대처로 인해서 주가를 방어해냈는데요. 그래도 이 검은 월요일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네. 뭐 사실 이 다날의 주가의 지금 자리는 너무나도 바닥자리죠.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 바닥자리부터 해서 나왔었던 자리, 그 자리까지도 거의 비슷한 자리까지 내려왔다가 또 시장이 원체 안 좋았었으니까 돌리는 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매수하신 자리가 사실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보시면 좀 물을 타신 것 같은데 이게 보면요. 누구나 그 자리,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그 자리에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되돌림 나오죠. 근데 간단하게요. 시장이 좀 좋아지고 다날도 결국 올라갈 건데 이 돌릴 때 바로 전 저점 자리가 항상 그렇지만은 매물벽 자리에 시작되는 자리라 네, 저항 자리가 되는데요. 그 자리가 거의 매수가시잖아요. 여기 라인 자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선은 매수가까지는 가요. 그래서 손실 보진 않으실 거예요. 손실은 안 보시는데 매수가 갔을 때부터의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가 관건인 거지. 예. 그래서 우선은 보유하시다가 매수가까지 딱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시간은 조금 걸려도 기다려 보시면 살짝 수익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4,000원 이상까지는 큰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4,000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짧게나마 4,000원까지 보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죄송합니다.
짧게나마 매수가까지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보시고 4,0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우선 추천은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테니 그때 한번 연락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유선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갤럭시아 모니터리 8,050원에 100%예요. 아, 8,050원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100% 유일하게 단 하나 들고 계신 종목이네요. 그렇죠? 네, 돈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최근 네. 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요동을 친 종목이라 여러모로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네. 계속 이 반등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오늘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10% 이상 급등한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이슈로 오늘 관련주들이 죄다 아침 상승을 좀 줬다가 조금 시가 대비해서 빠지는 모습이 좀 나오긴 했는데 네. 이게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좀 흐름이 강하게 되돌리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은 있어요. 그리고 네. 원체 바닥에서도 크게 밀려 있다가 좀 돌려 세우는 거라 네. 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걱정 제가스러운 것은 갤럭시아 머니터리란 종목 자체의 성향이 단타 성향이 원체 강해요. 그러니까 중기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중이 너무 크세요. 비중이 커도 돈이 작아요. 작으세요? 그냥 네. 연습 삼아 그럼 해보신 것 같고 그러면 네, 네.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은 매수가 네. 위로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때 조금이나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8,500원대 이상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조금이나마 수익 보시고 우선 정리하신 다음에 다음부터는 그래도 비중이 작으시더라도 요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만 금액만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야지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우선 홀딩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좀 더 살까요? 아니요. 지금 사시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원체 급등을 해가지고 10% 이상 올랐어요. 하루 만에. 7,700원도 팔고 싶은데 또 팔고 나면 올라갈까 싶어서 못 팔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돈 많이 벌겠어요. 하루에도. 그런데 이게 네. 아직 오늘 시가 대비해서 바닥이 다져지지가 않았어요. 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서 우선 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되돌리는 거 보고 하셔야 되니까 우선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일단 기다리셨다가 추후에 해서 우선 홀딩하셨다가 매수가 이상 오면은 정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이요. 매수가랑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820원에 네. 100%. 1,820원에 10%. 삼성중공업 100%, 지금 100%. 네네네. 100%. 지금 시각 100%요. 하나 들고 계신 종목 또 나와주셨네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요, 11,04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요 종목은 언제 사셨을까요? 어제 그저께요. 어제 그저께 바닥에서 올려치는 거 보고 매수하셨네요. 저도 이번 주 초에 화요일 날에서 이제 추천 좀 나갔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는 근데 중공업주들을 단타를 보고 들어갔어요. 너무 고점이긴 해서 이게 혹시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혹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차트에 큰 바닥을 다지고 화면 한번 봐주세요. 차트 봐보세요. 돌리면서 가는데 이 그림을 가거든요. 근데 고점 라인을 맞춰봤을 때 이거를 큰 차트의 추세 밴드라고 하는데 이 추세 밴드가 완성돼 있는 종목이에요. 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추세가. 그래서 딱 보더라도 바닥에 쌍바닥에서 전형적으로 돌리는 그림에서의 큰 바닥과 흐름이 나와 있어요. 고점도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하나 둘 맞고 가는 거 보면은 딱 맞고 떨어졌던 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럼 이게 지금부터 해서 올라갈 경우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거든요. 네. 이게 떨어졌다고 나쁜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제 생각은 비중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추이적으로 지금 차트가 돌리고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럼 돌리고 있으면 다시
전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자리인 얼마일까요? 한 12,000원 정도 부근일까요? 여기 자리까지는 우선 열려 있기는 해요. 근데 다만 고민하실 게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조선업이 최근에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최근에 죄다 수익 중이에요. 그렇죠? 거의 다. 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중공업, 조선주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종목은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 종목들은 마이너스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뭔가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조선주들을 팔아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흐름 때문에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시장 빠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대형 수급 상황으로는 나쁘지 않은 수급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뭐 외인이든 기관이든 나쁘지 않은데 또 최근 보면은 외인은 또 팔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 있어서 기관은 좀 들어오다가 오늘 또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진 않은데 뭔가 정리하는 시도들도 나온다는 거?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0%를 들고 갈 상황은 아니다. 이건 100%는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안정적으로 대응하신다면은 최소한 20, 30%만 보유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네. 차트 추세 라인으로 보더라도 고점 라인 맞고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지만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돌파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아직 모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중동 리스크도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적당히 수익은 덜 날 수 있겠지만 급등이 나오면 덜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맞으니까 원칙상 저라면은 이거 비중 30% 안 넘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비중에 대한 고민만 해보시고요.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회사 뭐 원체 좋아서 뭐 나쁘다고 얘기는 못 드립니다. 다만 차트 상황이 그렇다는 거니까 꼭 이 점 꼭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자로 들어온 대창 보도록 할 텐데요. 매수가가 1,240원이시고요. 그리고 보유 비중은 3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1,248원에 거래 중이면서 다행히 비껴가는 이 매수가를 살짝 상회하는 지금 현재가 거래 중인데요. 정말 구리값이 상반기까지는 흐름이 좋았지만 요즘 들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참 걱정 많으실 텐데 지금 바로 미래 전망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 계열 음식을 안 먹은 지 오래돼서 좀 배가 고파지네요. 자, 대창을 좀 보면 이게 매수하신 지 1,240원 정도 됐어요. 그죠? 근데 바닥 자리에서 딱 매수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기다리셨다 매수를 하셨어요. 주식 선수신가 싶기도 한 자리로 대응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요. 크게 종목이 밑으로 꺾이거나 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을 지지했고 일시적인 하락이었다 돌려세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올라간다고요.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볼 때 여기 자리 보이겠죠? 여기 1,300원 위로의 흐름까지는 우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업황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냥 그래요. 그냥 이거는 차트의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300원 돌파가 나와준다면 한 번 더 올려서 1,4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홀딩 하시다가 1,300원 팍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연락을 주시거나 굳이 안 주셔도 돼요. 1,400원 넘어갈 때까지는. 그래서 제 판단은 1,400원 넘어가고 1,500원 정도 가는 그림 있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보다는 기회의 장에 잘 활용을 하셨고 홀딩하시면서 가져가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도 정말 강력한 종목들로 이 AS 구성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네, 우선은 하나씩 볼 건데 하나에어로부터 시작을 해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도 반등을 좀 합니다. 크게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었다가 다시 시장이 안정되자마자 빠르게 치고 가고 있고요. 원체 지금 중동도 시끄럽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도 러시아 본토 타격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방산주들은 더더욱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상승을 주고 있고요. 현재 자리에서 수요일부터 큰 기술적 반등 포인트 나와주면서 주가가 튀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뭐 추천한 지 오래됐지만 가져가실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물론 이제 여기 자리에서 매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왜 사인을 드렸으니까. 크게 빠지면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다시 돌려 세웠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나쁘진 않지만 뭐 근데 이게 한번 일시적으로 지금 오늘 윗꼬리 자리가 살짝 보여서 걱정이긴 하거든요. 나쁘진 않아 보인다. 다만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 예, 신규 접근은 일주일 지켜본 다음 해보자 말씀드리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만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태성 보겠습니다. 태성도요. 원체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합니다. 네, 계속 수익이 너무너무 잘 가고 있어요. 전고점을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쉽게 종목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좀 제한적인데 오늘 보면은 일봉상으로 윗꼬리 자리가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자리가 또 나오네요. 오늘 말고 다음 주에 깨지면 조심하셔야겠지만 다음 주 월화한으로 깨지면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버텨준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삼성 ENA인데요. 큰 하락 거치고 다시 갑니다. 근데 ENA가 실적이요.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재건 테마에서도 그래도 나름 현대건설과 주목을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큰 추세상으로는 가는 종목이에요. 이게 시장이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영향을 받았던 거지 원래는 가고 있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되돌림 반등 나와줘야지. 그러면 짧게 볼 게 아니라 어디 봐요? 저 위에 봐야지 우리는. 저기 봐야죠. 저 윗자리에서의 움직임을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죠. 최소한 여기까지 가줘야지. 다시. 얼마? 3만 원까지. 네, 홀딩하세요. 자, 그다음 보죠. 조금 빨리 볼까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자, 휴젤 계속 갑니다. 어제 이제 신고가 패턴 나와줬는데 오늘도 밀리는 듯 했지만 다시 올려치네요. 그 휴젤은 어떤 차트예요? 네, 이렇게 계속 안정적으로 가는 이런 그림. 이거 제가 어디 비슷한 차트라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무슨 차트 비슷해요? 아이고, 뭐 비슷해요? 크래프톤이지, 그렇지. PD님이 딱 얘기를 하시네요. 자, 크래프톤도 같은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이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이 심적인 안도감이 생겨요. 아, 내려오면은 사면 돼라는 게 지지라인이 생겨버린다고요. 똑같아요, 차트. 그렇죠? 큰 흐름에서 보면은. 휴젤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지지받고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리는 또 무슨 자리예요? 고점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자리가 아닌 거예요. 아, 지금은 뭐예요? 그냥 홀딩하거나 단기적인 급락이 나온 매도 자리긴 하는 건데 지금은 사시면 안 돼요. 내려오면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홀딩하세요. 자, 그다음 삼바는 뭐 그대로 보겠습니다.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바이넥스도 아직은 양호한 모습이에요. 오늘 음봉이 2개 어제부터 생기긴 했는데 고점이라 생긴 것 같고요. 아직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용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올라쳤다가 조금 빠졌습니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왔다고 지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꾸로 가요. 네, 참 그래요.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실적 발표 나고 떨어진 건데 하반기는 실적이 더 좋다는 거 아시겠죠? 지켜보도록 하고요. HK 이노행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돌리면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스 자리까지. 여기서부터 해서 언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오늘 6% 정도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추천드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약간 조정 나왔지만 바로 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게임 이슈가 정말 커질 것 같고요. NC를 능가하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아우딘 퓨처스인데 주가 완전 바닥자리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봉 자리도 보자면 이 상황이에요. 네. 시장 대비해서도 안정적인 모습, 차트 안 깨지고 있어요. 돌려 세운다. 화장품 중국 매출 없어요. 미국, 일본 향 매출만 가득가득 찹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아우딘 퓨처스를 제가 올해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이 바닥에서 사시고 시장만 안 빠졌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가 왔다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바닥에서 이제 돌려 세우는 모습이 잘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도 장 초반 대비해서 코스닥 특히나 강한 모습이고 수급이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기회로 생각하시고 보시되 다만 다음 주까지의 중동 리스크만은 꼭 조심스럽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는 1.5%대 그리고 코스닥은 약 3%를 상승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다음 주까지 천천히 관망하시라는 점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더 강력해진 수익으로 돌아온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수익률 베스트 탑 10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아쉽지만 이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중동 및 코로나 이슈 관련 불확실성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주 후반까지 지속되고 있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또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는 불안정한 국면에 방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또는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저희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주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